한때 제가 TQQQ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저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어요.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TQQQ는 되게 매력적인 투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80% 정도나 폭락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의 인기가 여전한 것 같아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미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TQQQ라고 합니다. 이 TQQQ는 종목 티커고요. 이것의 정식 명칭은 좀 길어요.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입니다. 이 ETF가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의 3배 정도를 추종해요. 예를 들어서 QQQ라고 하는 그 나스닥 100 지수 인덱스 펀드가 10만큼 오르면 이 TQQQ는 30만큼 오르는,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더 크게 오르는 그런 이제 좀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 TQQQ의 주가가 2022년 고점 대비해서 한 7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TQQQ 투자에 반대하는 입장까지인 건 아닌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의 방법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 TQQQ를 장기간 가져가서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와중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좀 두려운 거죠. 한때 제가 TQQQ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저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어요.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TQQQ는 되게 매력적인 투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달렸던 댓글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TQQQ가 오히려 하락장에 3배나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가만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수료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뭐 하락장에 3배 더 하락한 가격에 이 좀 싸게 줍줍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QQQ에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TQQQ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하는 투자는요, 안 좋은 투자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TQQQ가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거나 10% 이상 하락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10% 상승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뭐 또 10% 상승하고, 이렇게 연일 상승이 이어가는 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다른 투자가 좀 시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이 연간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5, 6% 뭐 많아야 그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또 세금도 떼고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수익률이 4% 후반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반면 TQQQ는 어떠냐? 이게 조금 시장이 좋으면요, 하루의 수익률이 10%그 이상을 넘기도 하죠. 채권으로 내가 2년 동안 투자를 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그 수익률을 TQQQ 잘하면 하루에 다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루에 내가 돈을 10%씩 수익률을 벌면은 연간 5% 그리고 6% 주는 뭐 채권이나 은행 예금, 이런 거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또 여기에 더 맞들리게 되면은 5배 레버리지, 뭐 인버스, 곧버스, 이런 뭐 점점 더 위험한 투자의 세계로 진출하게 될 건데, 이게 저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TQQQ를 포함해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재미 삼아서 단타로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단타도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방식은 아닙니다. 정말 가볍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죠. 근데 이것도 좀 정도의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TQQQ를 포함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이제 투자에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TQQQ의 또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의 잦은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자산 재조정이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그런 거예요.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경우에는 매일 자산 구성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 ETF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수수료가 수익률을 갉아먹는 원흉이 된다는 거예요. TQQQ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면 이게 300만 원 주식을 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순자산이 100만 원인데 총 자산은, 그러니까 빚을 내서 내가 이걸 매입한 자산이 3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300%가 되는데 이를 익스포저 배율이라고 합니다. 이 3배 레버리지는 이 300%를 매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지수가 1%가 오르면 3배 레버리지의 총 자산은 303만 원, 순자산은 103만 원이 됩니다. 이 배율이 30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300%의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자산을 6만 원어치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수가 1% 하락할 때도 6만 원어치를 더 매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더 많이 사야 되고 더 많이 매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막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 불필요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거 되게 많으니까요.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좀 심들게 하신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누구나 다 아는 TQQQ의 단점이 하나 있죠. TQQQ를 보유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게 높다는 거고, 또 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 뭐 수수료 높고 배당 높은 거 여느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죠. 수수료가 높은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으로 보상받을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높은 수익으로 보상을 받기에도 수수료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 수수료가 1% 가까운 되게 좀 높은 수치인데, 1%의 수익률 차이가 이게 복리로 쌓이면 되게 크죠. 내가 이 TQQQ 사자마자 1% 깎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산의 1%를 깎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 TQQQ의 운용사에서는 그 1%의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레버리지로 빌려준 대가를 그 수수료로 챙겨가는 거겠죠. 이렇게 좋은 수익률 장사를 하는 거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상관없이 일종의 뭐 카지노 같이 판을 깔아주고 수수료의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TQQQ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TQQQ에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한 돈으로 투자하셨을 거고, 장기적으로 희망을 갖고 계실 거고,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난 10년의 상황을 두고 앞으로 2033년까지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하는 거는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지난 10년은요, 저금리의 시기였고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처럼 성장주가 호황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 긴 호흡을 가지고 긴 시간을 두고 인내를 하다 보면은 가끔 순풍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자산으로 TQQ에 투자를 하시거나 단타로 막 일일비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되게 심사숙고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각도로 다 검토해 보시는 선에서 현명하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